여주의 기분 좋은 변화, 여주의 이재명, 일 잘하는 이양진이 다시 뛰겠습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여주 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민주당 동지 여러분, 저 이양진 오늘 여주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간절한 약속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장으로 인하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시절 경기도의 혁신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곳곳의 기초단체장들이 이재명 지사의 철학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함께 이룬 것입니다. 저 이양진은 그 한복판에서 경기도의 실험을 여주의 성과로 바꿔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재난 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돌파할 때 저 이양진은 여주에서 전국 최초 신속 PCR 검사로 시민의 생명과 골목 상권을 지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을 배치할 때 저는 경기도 최초 공공사무조리원을 여주에 실행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행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앙정부와 진정으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주시장, 말이 아닌 실적으로 신뢰를 쌓은 여주시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주시청을 여주의 랜드마크로 경제와 생활의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시청사를 시민의 곁으로 여주초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시청을 새로 짓는 것 저희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억 혈세를 들여 가업동 공동묘지 부지로 옮기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주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여주의 큰 자산인 남한강뷰 랜드마크 시청사를 새로 짓겠습니다. 원도심을 지키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며 건립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시청에서 오화까지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여 여주의 원도심과 오화의 생명줄을 잇겠습니다. 오화의 파크 골프장 내방이기 원도심에서 5일장도 보고 식사도 하며 즐기게 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시민의 주머니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업동 이전 비용 약 3천여억 원이면 농민 기본소득 2배 인상이 가능하며 1인당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가업동 공동묘지 시청 건물에 쏟아부을 돈으로 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건물이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화려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충우 시장의 무능을 심판하겠습니다. 여주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실행할 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이충우 시장의 무능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이충우 시장의 무능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 이양진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GTX 여주 유치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의 공약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주시가 인구가 적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적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 경기의 광주시, 인천시, 강원의 원주시와 연합하고 그들을 이끌며 여주시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여주 시장이지만 GTX 여주 위치를 위해서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든 어디든 열정적으로 찾아다니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GTX 여주역을 유치했습니다. 강천역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일할 때 강천역 신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주시의 동의를 했고 이충우 시장에게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속 이충우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정권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런 대화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충우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강천역 신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집권당과 정부를 설득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확정짓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더 이상 검토만 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착공해 여주의 막힌 열을 뚫겠습니다. 농민 기회소득을 실시하고 농민 기본소득을 2배 인상하여 어려운 농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소리가 아닌 현장의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시민의 부를 축적하는 따뜻한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 4년간 단순히 산업단지 숫자만 부풀려오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허송세월하면서 여주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충우 시장은 제가 만들어놨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해 여주 시민들이 태양광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운동함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저 이양진은 여주의 풍부한 수자원과 태양광을 활용한 첨단 기술 투자를 통해 여주 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농사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만들어 여주 시민의 주민을 채우는 핫빛소득 마을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여주시가 선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외지 사업자만 외부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이 강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 이양진은 설치도 주민이 하고 이득도 주민이 보도록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여주의 태양광 마을을 시장 임기 4년 동안 38개소로 생겨났고 태양광 에너지 전력 자립률도 임기 동안 5배 상승했습니다. 구양리 햇빛소득 마을이 제도적 기반도 이때 완성한 것입니다. 인근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에서도 이천시에서도 여주의 사례를 인용해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방치된 경기실크 부지와 제1시장을 대상해 원도심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시민의 열세가 투입된 곳에는 반드시 시민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양진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여주의 이재명답게 행정의 효능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으로 증명했듯 저희 양진도 여주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전국 최초 신속 PCR로 시민 생명과 골목상권을 지켰고 경기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아이 키우는 기쁨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실력을 바탕으로 여주 초부지를 원도심 회복의 심정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어르신 복지와 청년 일자리에 전폭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숨쉬는 정의로운
여주를 지키겠습니다. 여주가 내란의 고향이 되어서는, 고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장동윤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죄 무기징역형 1심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충우 시장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믿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아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물론 여주시장 민주당 후보들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분명 밝혀야 합니다.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 시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여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저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내란과 계엄의 공포로부터 여주 시민을 지키고 오직 시민만을 두려워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역시 이양진이 하니까 다르다. 시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엔진 이양진 여주의 황금기를 다시 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2026년 3월 5일 여주시장 예비후보 이양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법상 연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저기 사회자가 연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점 제가 오히려 사전에 좀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그 출마 선언문을 이상 마치고요. 기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서울여고 김춘식 대표님. 예. 우리 이양진 예비 후보님 선언문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네. 김춘식.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 여주를, 여주시청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언문을 듣고 굉장히 마음 공감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한 달이 어느 정도 지나면 민주당에는 4월 20일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선이 확정이 돼가지고 후보자가 경선이 확정돼서 후보자가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이양진 후보님께서 민주당의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된다면은 이제 하나가 돼서 민주당이 전 당원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경선에 지금 이제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니다. 제 예비 후보가 세 분이 계신데 또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다수가 계신데 이 중에 후보가 되신 분도 있고 후보가 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만약 후보가 된다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이런 말씀을 좀 해석이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여기 원로 고문님들도 계시고 또 최성원 직무대행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긴밀히 상의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 화합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우리 뜻을 모으고 그 뜻에 함께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혼자로 일을 주도하게 되면 이것은 독단이겠죠.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대중이 원한다면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경선 과정에서 사실 불협화음이 안 나기를 바랐지만 불협화음이 났더라도 그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최성원 직무대행님과 또 여기 계신 고문님들과 함께 잘 봉합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님이 승리했듯 우리 여주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일보 홍성영입니다. 지금 전 시장님께서 제가 이제 쭉 한 4년 그때 같이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시정을 살펴왔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 전 이양준 시장님은 싸울 줄 안다. 또 감성 이미지로 할 때는 한다 하는 그런 좋은 점에서 그런 평가를 또 받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또 시민들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이랄까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유발을 하는 그런 또 모습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력과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선거 할 때 또 이제 시청사 관련해서 계속 줄기차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여러 가지 그 진행 과정에서 좀 뒤늦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언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그 정책을 계속 펼치실지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모든 정책이라는 게 시의 어떤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청년들도 떠나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인구도 감소가 되고 하는데 인구 정책에 대한 묘안이라든가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제한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인구 정책에 대한 묘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좋은 얘기는 하셨어요. 저에게 싸울 줄 안다는 얘기는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된 건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아마 하리 제1시장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치가는 가장 해결해야 될 거는 머리에 칼이 들어와도 해결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받아 안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사는 단순히 시청사가 아니라 여주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 반드시 제가 오늘 날짜가 이게 지금 시공사가 확정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시공사가 확정이 아니라 말뚝을 받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걸 다 뒤집었고 옮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배가 아파서 갔더니 수술 날짜 잡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수술하기 직전에 봤더니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소화불량일 뿐인데 암 진단이라고 해놓고 수술대에 올라간 겁니다. 이때 진단이 잘못됐는데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를 배를 가르고
수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주의 형국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니 계속 진행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구상해야 됩니다. 제가 가업동 부지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요. 오늘 길어서 이 얘기까지 못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가업동 부지는 지금 제가 여주초등학교 어제 개교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4년 동안 해서 여주초등학교를 여주역세권으로 옮긴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여주중학교, 그 다음에 여흥중학교가 남녀광인데요. 여흥중학교 여기 강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고등학교 같이 있죠. 근데 거기는 남녀과학이라 꽉 다 찼어요. 근데 여주중학교는 여성 학생들이 몇 명 안 왔어요. 그건 잘 알다시피 산속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두 개 통합해서 만약에 제가 여주 초등학교를 역세권으로 옮겼든 가업동 그 부지는 실제로 아파트 단지 중심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학교 복합한 수영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번듯한 교육시설을 만들면 어떨까까지. 왜냐하면 이것도 주민들 뜻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동부권에 농산물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센터, 대규모 농산물센터를 유치하여 그래서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으면 어떨까. 또 오늘 기자회견문에는 넣어있지 않지만요. 여주는 남한강물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에서 초순수수가 있어요. 초순수. 이것은 어떤 물이냐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물을 아주 고수로 산소마저도 없게끔 해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물인데요. 이 소부장, 지난번 일본이 사실 대한민국을 보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 때 큰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소부장인데요. 그때 이 초순수가 남한강물을 통해서 초순수를 만들어서 반도체 쪽에다가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게 구상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주의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고 인구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경제 정책이 우선이다.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육 정책이 딱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기반이 안정될수록 여주에 사람이 살기 좋게 되면 반드시 여주에는 사람이 살게 된다. 그리고 제가 GTX D노선 여기 유치한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곧 30분 만에 서울까지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는 이제 해결됐으니 경제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확충하게 되면 여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러려면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서 여주시청은 그 산속의 가업동이 아닌 바로 여주초교 옆에다 짓는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기 보면 강 건너 KCC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구상 단계라 사실은 경제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아마 랜드마크처럼 아주 높이 지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 부지가 나옵니다. 훨씬 크니까. 그래서 한 40몇 층, 30몇 층 뭐 이렇게 지어서 그 부지를 분양을 하고 또는 임대를 놓고 또는 여주의 유관단체를 모두 모아서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해서 여주시청을 짓게 되면 랜드마크일 뿐 아니라 바로 아주 저렴하게 시청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돌파할 건지, 경제 문제가 왜 중요한지, 교통 문제가 왜 중요한지, 교육 문제가 왜 중요한지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공약 내용 중에 네. 제2여주대교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제 기억으로는 재임 기간이었던 민선 7기 때, 그 당시 시장이셨을 때 제2여주대교는 국가의 인허가 문제, 정부의 인허가 문제와 전문화적인 예산을 드는 것으로 이유를 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는 게 있는지
제2여주대교가 갑자기 또 가능한가 판단한 그 배경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시민 합의사항이에요. 합의사항.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사항입니다. 뭐냐면 제2여주대교가 건설 가능하냐는 기술적인 문제냐, 제도적인 문제냐, 재정적인 문제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문제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면 검토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면 돈이 가능한지 타산해야 됩니다. 일단 이것으로서 1차 답변을 마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재임 시절에 검토했던 문서의 내용을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요. 논란 중에 있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 60억 원인가 부정확합니다. 제가 이 인도교 요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출렁다리로 사실 구상하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야 이제 저쪽은 출렁다리인데 디자인이 쌍둥이죠. 그러면 이거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 공모에 나가서 60억인가 받은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주시의회에 올렸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가 다수당이어서 그냥 밀어붙이면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집권당이 여당이고요. 야당 의원님 중에 저희 절친님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조금 나중에 틀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시장 그거 지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분이 뭔가 고민이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논의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그때 그냥 결정했으면 이게 지어지는 건데 다음에 하겠다고 한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분이 당론 중심의 입장만 내세우셨어요. 너는 안 돼. 막 갈등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때 제1시장도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뭐 경기시 그것도 사야죠. 진짜 부동산도 사드려야 되는데 합의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밀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제2의 여주대교는 시청 문제 해결하면 당연히 짓는 방향으로 가겠다. 아까 얘기했던 인도교든 제2 여주대교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2 여주대교는 제도적인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인도교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시민의 뜻과 제도와 경제적인 문제까지 합의하면서 추진하는 일이다. 반드시 오학을 잇는 다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면 추가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릴게요.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자회견 중에는 박수 안 치셨어요. 오늘 제가 고모님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사실은 여기 민주당 행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점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또 기자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은 직무대행님 인사 말씀도 좀 들어야 되는데요. 기자회견 말미에 뭐 그냥 안 하십니까? 네, 그러시죠. 인사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제가 기자회견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돼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 올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결되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힘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주의 문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결정인데 결정했다고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 즉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결단
연장이 6월 3일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양진이 무엇을 할 건지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오늘 저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양진이 여주에서 무엇을 할 건지 말씀 올렸습니다. 기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듯 제가 할 정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늘 열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